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서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성 중에 마지막으로 이 관과 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관과 살, 즉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으로서 직장이나 국가, 규범, 명예 등을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남자, 남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은 이 관살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관성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 관과 살의 본질은 이 어려운 현상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걸 내가 이 현상, 상황이 나를 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현 상황이나 상황, 그런 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 요걸 잘 하려면은 내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나 또 직장이나 나의 윗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상황 파악과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대응을 잘 하면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권력과 권위, 명예, 자존감 이런 것이 좋아지고요. 반면에 상황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이른바 관과 살, 이른바 관성입니다. 오늘은 이 정관의 원리인데요. 정관과 평관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원리는 곧 정관격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자평진전에서 정관격이 이루어지는 경우, 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격, 이를 성자죠. 성격, 성격 되면은 사주가 좋다고들 하죠. 좋은 경우니까 정이 있다. 그래서 유정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 성격된 경우를 유정하다고 하고 반면에 이 정관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격이 깨졌다. 그래서 파격 내지는 성패에서 이제 졌다. 경쟁에서 패배를 했다. 그래서 패격 내지는 파격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경우니까 무정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관의 원리는 이 정관격에 이런 유정한 경우와 무정한 경우 그 경우와 동일한 논리가 그런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유정한 경우를 보면요. 이 사길씨는 재관 인식이거든요. 재성, 관, 인성, 식신. 요거는 좋은 경우니까 길신이니까 생해주는 게 좋습니다. 재성으로서 정관을 생해준다. 이른바 재생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정관격에서는 정관 용 제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용이 정관격이 사용을 한다. 무엇을 재를 사용하는 격국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용자 대신에 이렇게 봉이 만날 봉입니다. 정관격이 재를 만났다. 재를 만나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길신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재성으로서 정관을 생해주면 좋다. 이른바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가 오면은 좋다. 그래서 유정한 경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정관은 좋은 경우니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정관을 보호해주는 게 인성이기도 합니다. 아, 정관 좋은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그 정관의 기운을 설기시키는데, 인성이 기운을 빼가는데 어떻게 해서 정관을 보호하게 되느냐. 정관의 가장 두려운 적은 이 상관입니다. 정관 입장에서 이 상관이 정관을 죽이는 칠살에 해당해요. 상관이. 그런데요, 이 인성이 상관을 극함으로써 정관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인성이 결국은 정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격에 인성이 오면은 그거를 정관용인격이다. 정관격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 격입니다. 정관격이라는 거죠. 정관격이 사용을 한다. 인성을 사용하는 격이다 이 얘기죠. 정관격이 사용한다. 인성을 사용한다. 용자 대신에 만날 뽕자를 써서 전관격이 인성을 만났다. 또 봉자 대신에 이렇게 찰패자 이게 호패할 때 몸에 지녔다는 것입니다. 정관이 인성을 지녔다. 내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관용인격, 정관봉인격, 정관패인격, 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 정관격의 인성을 찬 경우를 관인쌍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관과 인이 둘 다 온전하다 이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관의 잠재적인 적이 이 식상인데 이 인성이 있으니까 관인쌍전에서 이 인성이 이 식상을 극해서 정관이 온전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되는데 이 정관이 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어, 재성의 극을 직접적으로 받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인성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정관과 인성이 둘다 쌍이 이게 둘 다란 얘기입니다. 둘 다 완전하다, 온전히 있다. 그래서 이른바 귀격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 이른바 관인쌍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격국 이론에서는요, 먼저 나오는 것이 격의 이름입니다. 동일한 게요, 이렇게 관과 인성이 만나는 건데, 이게 격이 인성격이라면은, 인성격이 관을 만났다. 또 인봉, 이 칠사를 만났다. 그래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이 격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봉이나 용, 패 뒤에 나오는 이런 인성이나 여기 인성격이 관을 쓰면은 이 관이 이른바 상신이 된 것입니다. 아, 또요, 이 같은 표현을 인수봉관이라고도 해요. 인수격이 이게 숫자가 도장끈 숫자예요. 옛날 옥새나 도장에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 장식품이 있죠. 그래서 인수가 즉 인성격이 정관을 만났다. 또 인수격이 용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수격이 이렇게 용이나 봉이나 패를 쓰면은요, 뒤에 오는 글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상신이 되는 거고, 앞에 오는 것이 이 격이 되는 것입니다. 격국 용신이죠. 아, 걸록격이나 이른바 월겁격 내지는 양인격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격국 있고 격 있고로 용신이 됩니다. 어,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록격이나 월겁격이나 양인격의 경우는 이 격과 용신이 달라요. 그 원리는 나중에 격국 이론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인수, 본관이나 정관, 용, 인격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것이 격이고 용신이다.
그다음 용이나 봉, 패, 뒤에 나오는 인성은 요거는 이른바 상신이다. 그런 개념은 분명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격곡의 원리가 다 동일합니다. 이 옹어가요. 학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정관, 용인격 이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정관, 봉인격 또는 정관, 폐인격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앞에 나오는 것이 격이고 용신이고 이 봉이나 용이나 폐 뒤에 나오는 요 다음 요 글자가 이른바 상신이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인상생, 이른바 관인이 이렇게 상생이 되면은요, 이 관은 또 직장이기도 해요. 직장에서 나의 능력 발휘를 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직장 입장에서는 이게 식상이거든요. 그럼 활동을 왕성하게 이 일을 잘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잘 한 것이 직장 입장에서 보면 비겁이 재물입니다. 이 일을 한 결과가 재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 나가 여자라면요. 이 관이 남편입니다. 남편의 활동성이거든요. 그래서 말이나 표현력, 이 관의 식상이 인성이니까요. 여성 사주에 관인 상생이 돼 있으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그 요건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응하는 것이죠. 또 남편의 이 식상이 이른바 성적 행위 또는 애정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사랑의 표현 요거를 충분히 잘 받아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인 상생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사주들은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을 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나 또 시험 승진이나 이런 거에도 모두 유리한 측면이 있죠. 정관격이 용, 재와 인을 쓴다. 그래서 정관, 용, 재인격이라고 있는데요. 이 양자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재성과 인성이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서 재성과 인성이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격이 높다고들 하는 거예요. 이른바 제가 연이 있으면 인성은 시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인성이 연에 있고 제가 시에 있다든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을 때 귀격이 된다. 이 재성과 인성이 함께 뭐 투관이 돼 있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정관격이 사용한다. 재와 인성을 같이 사용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또 유정한 경우는 정관격은 이 정관은 대부분 이 재성이나 인성을 기뻐하는데요. 그러나 이 비견 겁재는 기쁜 정도는 아니어도요. 이른바 정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해요. 비겁이 있으면은 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재성이거든요. 관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겁재가 있으면은 이 겁재 입장에서는 정관이 칠살일 수가 있습니다. 겁재를 제거해 주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나의 라이벌, 경쟁자를 제끼고 내가 먼저 승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신약한 사주의 정관격인데 비겁이 있고 그러면 내가 신강해지고 그래서 좋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관보다 내가 더 막강하게 너무 강력한 건 좋지 않다고들 하죠. 왜 그러냐면 정관격은 아주 최고의 길신이기 때문에 고서는 그런 전제하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식신상관의 현대적 의미, 왜 식신은 좋게 이름을 명명을 했고 상관은 나쁘게 명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정관이 에, 이 비견 겁재보도 옛날에는 무조건 그 길신이기 때문에 내 아의 세력보다 너무 그 약하면 안 좋다. 그런 전제 하에 고서들이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 논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비겁이 왔을 때 정관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 대상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내 입장에서 제가 반했을 때 극하기가 힘들듯이 그러면은 제다신약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정관의 작용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비겁이 모든 경우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적절한 정도, 특히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 비겁이 오면은 정관 입장에서는 능력 발휘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여 내 입장에서 보면은 직장 생활을 내가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경영자를 제끼고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가로를 쳐놨어요. 분명히 자평진전 논리로 보면 이게 유정한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다 유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른바 유정한 경우고요. 대부분 격이 정관격이 이루어지는 즉 성격인 격이 이루어지는 성격의 경우는 이 재성과 인성이 와서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요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흉한 경우보다 주로 유정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요 세 가지가 오면은 정관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른바 성격되지 못했다. 이른바 격이 깨졌다. 파격, 폐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정관의 칠살이 상관입니다. 이 상관. 그래서 상관이 경관을 봤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관, 용, 상관 이렇게 얘기를 안 씁니다. 이건 파격이기 때문에요. 상관, 경관이면 우유하백단이라 그런 진소암 선생이 얘기한 명리학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상관, 경관 되는 그 샘플을 100개 이상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우위와 백단, 100가지 안 좋은 그 일의 실마리를 만들어낸다. 즉, 안 좋은 일이 100가지나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제가 샘플을 100한 20여 개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70% 내지 80% 가까이가 그렇게 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사주에 상관, 경관인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든지 개운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도록 이 통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재성에서요. 식신도 마찬가지죠. 식신도 정관을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재성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이른바 자녀분이 상관 경관이다. 그러면 이 재성의 작용력을 강화되도록 그렇게 그런 그 코칭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상관 경관이면 여자의 경우는 이 상관이 자식이 돼요. 자식인 게 내가 여자라면은 상관 자식을 낳으면은 남편과 멀어진다는 얘기죠. 상관 경관이니까 그걸 하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재성은 제가 재성 시간에 재성은 현실성이다. 그런 표현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현실에서 현실성이고 또 정의다. 그러니까 현실감에 있게 이 주로 인간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 현실성과 정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회성으로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라면은 상관경관이다. 그러면 이런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이 재성을 작용을 일으켜서 상관경관되는 일을 통관시킴으로써 상관경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 사주가 상관경관이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상관은 아이디어이자 활동성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관이면은 자식과 남자 사주에 있어서는 이 관이 자식입니다. 나의 활동성, 나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자식과 멀어지니까 이때도 통관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상관경관을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 아들의 여자, 즉 부인한테 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관경관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부인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잘해주면은 이 상관경관이 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식신도 역시 식상은 길신인 정관을 그건다는 측면에서 상관의 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운법이라고 그러면은 재성의 작용력을 일으켜서 이거를 통관시켜주면은 이 재생관으로 이 관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면 여자 사주의 상관 경관이다. 식신과 정관이 있다. 그럴 때 이런 이 재성 관리 능력이라고 그랬죠. 어, 그런 거를 잘 마인드를 익히면은 상관 경관이나 식신이 정관을 봤을 때 안 좋은 이런 무정한 경우고 이 폐경 내지는 박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게 오행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요 두 가지가 오면은 이 정관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격이 깨진다. 그래서 박격인데요. 또 안 좋은 것이 정관격인데 이 편관이 오는 경우요. 이른바 살이 오면은요. 이걸 관과 살이 편관을 살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요. 관과 살이 혼합해서 잡되게 섞여 있다. 즉 관살 혼잡, 관과 살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정관을 없애면 정관격이지만 정관을 없애고 이 편관을 놓으면은 더 좋다. 이른바 귀격이 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혼잡돼 있다가 하나를 없애버리면은 아, 더 좋아진다고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없애고 관을 존치시킨다. 이거를 거는 이 살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감으로써 정관을 존치시킨다는 얘기죠. 이걸 칠살로 그걸 하던지요. 이 살을 없앤다. 그러면 식신으로 평관의 살은 식신이죠. 식신 제사를 시켜서 정관을 존치시킨다. 이게 거살 총관. 내지는 요 살을 상관 합살로 음일간인 경우에는 이게 상관이 이게 합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을 합살시켜서 정관을 존치시킨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거꾸로 관을 없애서 살을 존치시킨다. 관을 합으로 합제해서 제어해서 살을 존치시킨다. 이 정관을 없애고 평관을 놔도 이런 경우는 사람들 흔히 평관의 그런 무지막 지역의 나를 극하는 작용이 없고 순화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잡돼 있다가 이렇게 정관을 없애고 평관 하나만 남기면 오히려
정관보다 더 귀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논리상 이 관과 살이 예, 혼잡 섞여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렇게 되면은 요런 이 같은 경우인데요. 이 혼잡돼 있다가 정관을 없애든지 없애고 편관을 존치시키든지 아니면 편관을 없애고 정관을 존치시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혼잡돼 있으면은 폐격, 파격이 되는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남겼을 때는 이른바 격이 성격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게 원국에서도 가능하고 때로는 그 대운에 의해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정이 유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파격에서 이른바 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정관 그러면은 관인 상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관인 쌍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직위도 있으면서도 권위가 있으면서도 아는 것도 많더라. 또 이 인성은 인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직위나 권위가 있으면서도 덕망도 있더라. 인품도 좋더라. 그래서 굉장히 권위도 있으면서도 사람이 다정하고 선비고 군자답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은 정관이라는 말대로 굉장히 원리 원칙적이고 꼼꼼하고 그렇습니다. 흔히들 성실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은 조금 고지식하고 조금 답답하다. 그런 측면도 편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성은 나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는데요. 이건 모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관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라면은 원리 원칙 또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에, 이 공직자는 모든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 오행의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